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에어포일의 전반적인 그 3차원 에어포일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그 3차원 날개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좀 합니다. 자, 프렌들 관계식을 중심으로 해서 프렌들 관계식이라 그래. 저기 프렌들의 리프팅 라인 시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양력계수나 저항계수들의 뒤쪽에 나오는 관계식들을 프렌들 관계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날개는 타이프 B, 루트에서 팁의 P와 에스펙트 레이쇼에 따라서 이 될 값은 이렇게 정해진다. 이렇게 뭐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겠죠. 그러면 여기 델은 뭐였냐면 E는 니꼬로 1 플러스 델분의 1이죠. 저건 이런 곡선을 갖는다. 우리가 그 모르겠으면 그 테이프 B하고 에스펙트 레이쇼 가지면은 거기서 델값 차 0.8 찾아서 여기다 하면 된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대리 0.8이면은 이 값이 뭐 0. 뭐 대리 1 되면은 이 값이 0.5 돼 버리잖아요. 5 돼 버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테이프비니까 루트에서 팁죠. 그죠? 루트에서 팁. 되게 0.8 이상이다 이거죠. 자, 형상 2가 같고 형상 2는 그 스펙트레이션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엘립틱이나 사각형이나 이렇게 이 배율을 뭐 얼마나 키워주냐 이거에 따라서 뭐 값이 조금씩 틀려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각형이면 2가 대략 얼마다, 엘립틱은 얼마다 이렇게 일단은 형상 2가 같고 형상 저항이 같다고 한다 이거지. CD 제로 그러니까 점성 저항하고 압력 분포 저항이 선형 영역에 대해서니까 그러면 CD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렇게 형상 저항에다가 그 유도 저항이 그림을 그리면 뭐 이미 했듯이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CD 제로 CL이니까 제로인 자리 CL이 제로면은 유도 압력이 없죠. 그러면 이 값인 거죠. 이 값인데 여기 가서는 그 향상 저항이 이거보다 더 당연히 좀 올라가겠죠. 당연히 받은 걸 받으니까 그래도 무시하고 그냥 여기는 전체는 향상 저항 같다 이렇게 가정한다 이거야. 향상장이 같다. 그러면 두 개의 에스펙트 레이쇼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CD1 여기는 CL은 바닥은 CL은 그대로고 여기에 CD1, CD2 하고 두 개를 할 수가 있다 그지? 그러면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 앞에 값이 다행히 같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식이 이렇게 쉽게 나오죠. 쉽게. 자, 이 식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에스펙트 레이쇼 2와 2일 때 CD2를 알고 있다. 이 그래프 하나를 이거 알고 있다 이거예. 그래프 CD2를 알고 있다. CD2를 알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독립변수는 CL이죠. CL이니까 에스펙트 레이쇼. 그러면은 자, 에스펙트 레이쇼 1일 때 CD1은 별도로 측정을 안 해도 이 값 줘져 있고 이 값 줘져 있고 여기는 그냥 X축 독립변수고 이 값 줘져 있고 그러면 CD1을 그냥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사각형 날개면 에스펙트 레이쇼 하나만 측정을 하면 나머지는 다 계산할 수 있다 이거네. 이 식을 가지고 형상 항력에 대한 오차는 약간 있겠지만 뭐 다시 설명드리면 자 CL은 X축 함수고 받은 각이 아닙니다. 받은 각이 아니고 X축 함수고 자 에스펙트 레이쇼 2에 대해서 실험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에스펙트 레이쇼 1에 대해서는 별도로 측정 안 해도 CD1을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보다 프렌들의 프렌들 확률 이퀘이션이라 그래요. 프렌들 이퀘이션이. 자, 여기 다시 또 뭐 똑같이 여기 써놨습니다. 써는 밑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에스펙트 레이쇼 2일 때 CL에 따른 CD2가 주어지면 에스펙트 레이쇼 1에 대한
CL과 CD 분포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자,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한번 또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뭐 CL이고 여기가 이제 100분로 여기 곱하기 100이 됐을 거예요. 여기가 CL이고 여기가 이제 CD고 액션 방향으로 CA라고 돼 있잖아요. 그림 자체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옆으로 뒤집어 놓고 그다음에 에스펙트 레이쇼 P. 자, 여기가 1대 1, 1대 2, 1대 7까지, 1대 7까지 이렇게 측정을 다 해봤다, 이거네. 측정을 다 해봤다.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한 커브가 주어지면은 다른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커브에서 다 준다 그러고 에스펙트 레이쇼 5를 기준으로 다 모아보자, 이거예. 5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에스펙트 레이쇼 저기 뭐 1대1, 1대2, 1대3, 뭐 1대7 여기 데이터 이제 실험 데이터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쓸 때는 이 데이터가 하나 주어지면은 뭐 새로운 세트를 5인 경우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CD2하고 에스펙트 레이쇼 2가 주면 5인 경우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데이터 갖고 에스펙트 레이쇼 2에 대한 이런 데이터 가지고 이런 데이터 갖고 CD1 에스펙트 레이쇼 5인 때를 구해보자 이거든. 그러면 여기 제일 먼저 에스펙트 레이쇼가 5면 어떻게 돼요? 5면 이거하고 빼서 없어지니까 그냥 여기가 5일 때 값이다. 5일 때 값 원래 있는 이 곡선 어디 있어요? 이 사이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펙트 레이쇼 여기 1대1, 1대2, 1대3, 1대5, 1대7까지 전부 해서 5를 기준으로 에스펙트 레이쇼 5인 계산을 해서 찍어봤어요. 실험 데이터를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그냥 정확하니 딱 만나더라. 이렇게 정확하니 딱 맞았더라. 곧 프렌들 식을 가지고 우리는 한 케이스, 에스펙트 레이쇼 한 케이스만 측정을 하면 나머지 뭐 측정 안 해도 우리 믿을만 하다. 이렇게 에스펙트 레이쇼 CLCD 결과를 프렌들 관계식에 의해서 에스펙트 레이쇼 5인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CD1을 구해보자. 그 CD1을 측정 최후 해봤더니 전부 그 라인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계수를 가지고 유도 받은 각을 유도하는 관계식이 또 있어요. 방금 했던 식이 이거죠. 방금 썼던 식이에요. 프렌들 관계식이. 여기 CL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CL은 그냥 독립변수예요. X값에 대한 독립변수. 이 식이 CD1은 뭐였냐면 CD 차로에다가 유도 받은 각이 유도 받은 각은 뭐냐면 그 유도 저항은 유도 받은 각에다가 CL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알파 I1이죠. CD2도 알파 I2에다가 CL 곱해준 거죠. 근데 CD 제로는 같다 그랬죠. 이걸 각각 대입했어요. 이쪽으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대입하면 이거는 없어지죠. CD 제로는. 그래서 이쪽 항만 이렇게 남죠. 여기도 이쪽 항만 남고 뒤쪽은 그대로 있고 CL을 전부 나눠주면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도 받은 각을 계산한다고 하면 CL에 대한 함수로 계산한다고 하면 에스펙트 레이쇼 2에 대해서 그 유도 받은 각이 주어지면 거기에 CL에 대한 함수로 에스펙트 레이쇼 1일 때의 유도 받은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유도 받은 각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CL이 3차원이에요. 3차원이니까 이거 뭐 유도 받은 각이 각 단면의 값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토탈이 유도 받은 각을 뭐 우리 계산할 때는 각 위치에서 유도 받은 각을 다 계산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전체에 대해서 표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 뭐 이게 토탈 저항이에요. 토탈 저항이 각 단면에서 저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을 약간 이렇게 표시할 때는 이게 유도 받은 뭐 일단은 타원형이면은 모든 위치가 유도 받은 각이 같으니까 이게 타원형일 때는 바로 적용이 되네요. 이는 네 꼴이 2라고 줘주면 타원형일 때는 적용이 되는데 각 단면에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일반 형상이면 여기가 이제 그냥
평균값이라고도 하기 그렇고, 저건 전체로 대표하는 유도 받음각이, 그게 CD 값을 대표해주는 유도 받음각에 해당한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알파 해갖고 이 값 전부에서 유도 받음각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전부 저건 각 단면이 아니고 그 전체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이제 3차원일 때 양력 계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력 곡선 그러면 선형역이니까 무조건 그냥 이 QB는 선형이에요. 이렇게 선형이니까 양력 계수 변화율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값은 근데 이제 사실은 그 3차원 날개면 각 단면마다 이게 틀리잖아요. 단면마다 틀리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그 각 단면에서 틀릴 수 있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3차원 에어포일을 분석하는 데는 이게 상당히 제약 조건이 저건 뭐 제로 양력 받음각이 모든 단면이 같다면은 여기서도 같게 나오겠죠. 같게 나오는데 달리다면은 이 평균값이 아니고 에어포일 전체에서 받는 제로 양력 받음각이 필요한 거죠. 저건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제로 양력 받음각이 그 각 단면에서 같다고 하든지 뒤쪽에 가서 이제 뭐 예제를 푼다든가 일단은 그때는 같다가 아니고 어떤 그 대표되는 값이 제로 양력 받음각 3차원 날개의 제로 양력 받음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뒤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원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C를 쓸 때는 소문자로 쓰죠. 소문자로 쓰고 밑에 첨자도 소문자로 쓰고 A0에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 L은 이꼴 제로. 여기서 A0는 이제 두께가 증가하면 뭐 시니어 펄이면 2파이지만 두께가 증가하면 더 줄어들죠. 이게 이제 3차원으로 넘어가면 각 단면이니까 여기 Y의 함수, 스팬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스팬의 함수가 되고 여기도 스팬의 함수가 되고 사실은 A0도 스팬의 함수가 되겠죠.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거 이제 저기 컴퓨터 계산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에스펙트 레이시가 무한대인 날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값이 뭐 당연히 같겠죠. CL은 이꼴로 CL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한계니까 그 개수는 면적으로 충분히 크다는 얘기지 무한대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얇은 날개 이러니까 예제로는 이제 2파이라고 쓰겠다. 자, 3차원 날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 3차원 날개가 되면 C는 우리 프렌드리 리프팅 라인 C를 할 때 A제로에서 유효받은 각에서 제로 양력 받은 각 뺐죠. 유효받은 각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 I. 여기는 이제 Y가 아니고 저기 그 CL 3차원으로 했을 때는 여기는 이제 그 전부 캠버나 뭐 캠버도 다 같고 트위스트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알파 I 사실은 이제 이론 유도할 때는 각 단면에서 Y 함수로 표시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적분을 해갖고 할 때는 여기 이 값을 이렇게 뒀잖아요. 이 값이 아니고 엘립트 갈 때는 사실은 이게 알파 I가 모든 스팬 방향에 대해서 일정하기 때문에 상수예요. 상수지만 이 값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뭐 상수가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대표값으로 3차원 형상에 대해서 대표값으로 이 값을 넣어서 만약에 1은 있고 1이라 그러면 이거는 알파는 있고 그냥 뭐 상수니까 그대로 그냥 쓸 수도 있다 이거죠.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여기서 뭐 여기 프렌드리 리프팅 라인 시어리 할 때는 여기가 이제 2차원 단면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소문자 할 때는 y 함수인데 여기는 이제 상수값이 된다 이거죠. 상수값이 된다.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넣어서 CL은 여기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L은 알파 받음각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T에 가서 여기 이런 항이 하나 빼주는 거다 이거죠. CL 값은 이렇게 빼주는 값이다. 그러면 CL이 여기 함수고 여기 함수니까 우변으로 넘어야 되겠죠. 이렇게 넘어서 A0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CL은 어떻게 되냐면 자, CL은 이제 여기 CL 함수를 자로 넘겨서 묶어서 이렇게 쓰니까 이게 분모로 가는 거죠. 분모로 이렇게 분모로. 그래서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L은 이코로 차로
다시 설명하지만 제로 양력 받은 각은 그 캔버가 이는 늦거리 1이고 그다음에 뭐 캔버가 없고 뭐 이러면은 뭐 일정하고 그러면은 어차피 같지만 이는 늦거리 1이 아닌 한에서는 또는 뭐 캔버가 있다든가 그럴 때라도 대표값 알파 값도 마찬가지로 티스트가 되면은 뒤틀림이 있으면은 각위치마다 틀리지만 우리는 이제 대표값 우리는 이제 뒤틀린 것까지는 이론적으로 계산 안 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기울기는 3차원의 F의 기울기는 이처럼이 여기하고 2차원의 F이라고 같은 형태인데 A0 대신에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3차원 날개의 양력 계수 변화율은 이렇게 분모의 1 플러스 파이 에스펙트 레이시오 2분의 A 제로가 들어간다. 자, 3차원의 F의 분모는 항상 밑에가 여기 1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기울기는 항상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더 낮아진다. 기울기가 낮아진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인피니티일 때는 A0였는데 자, A0였는데 그 C일 때 인피니티만이 인피니트란 얘기는 3차원을 해도 똑같은 거죠. 위협받은 거는 인피니트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알파 i가 그냥 0 되는 거예요. 알파 i가 여기 위협받은 각이라고 써놨지만 여기 뭐 0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 날개에도 인피니트가 아니어도 CL은 위협받은 각하고 이렇게 표시하면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CL은 니꺼로 A0에 그러지 A0에 이렇게 알파의 위협받은 각 이렇게 빼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 기울기는 이게 뭐 이 곡선은 꼭 3차원일 때도 같은 얘기인데 이 알파 i가 뭐냐면 CL의 함수가 되어버렸죠. CL의 함수. 그러니까 이 곡선 가지고는 말하기 그렇죠. 근데 인피니티만의 이제 여기가 뭐 A0과 상수. 인피니트란 얘기는 알파 i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L은 어떻게 되냐? 티스트가 없고 그러면 일단 이 값이 일단 뭐 같다고 이제 하는 거죠. 같은 상태에서 파이나이트한 이 되면 이 기울기는 줄어든다. 그죠? 더 아래쪽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자, 해서 그러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저항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 값하고 뭐 제로 양력 받음각이 같다 그랬을 때 여기가 같고 이 값이 같고 에스펙트 레이시오에 따라서 양력 계수 변화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러면 두 개 관계를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뭐 관계가 이렇게 되고 두 개를 빼주면 이렇게 아까 저기 그 저항계수 프렌틀 시비를 가지고 저항계수 했던 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받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위에 A1에서 A2를 빼주면 되는 거죠. A2를. 자, 저항계수와 같이 에스펙트 레이시오 2에 대해서 알파에 대한 CL2가 주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이 값이 주어지면은 에스펙트 레이시오 1에 대해서도 CL1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똑같은 방법으로 뒤쪽에 이제 그림이 또 있어요. 또 같은 형상으로 같은 조건으로 양력계수 변화율 간의 관계 자 A1과 A2의 관계 A1과 A2의 관계를 보면 여기 알파로 미분해 주면 A1이 돼서 이 값이죠. 그 다음에 A2가 돼서 이 값이죠.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A1 되고 A2는 나눠진 거에서 A2 이쪽으로 가고 에스펙트 레이시오 1이 분모에 가고 에스펙트 레이시오 2가 분자로 가고 두 개 그냥 위씨가 아래씨가 그냥 나눠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밑에가 이 값이 1보다는 엄청 적은 값이니까 아랫부분을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합니다. A2에다가 위에 값 그대로고 여기 테일러 시리즈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x는 1 플러스 x 테일러 시리즈 전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식이죠. 니꼬르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x 3승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야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니까 여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걸 또 그대로 쓰려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1이 곱하고 또 1이 곱하고 1이 곱한 것까지만 살리고 여기 이거 제곱해 준 거는 적은 값이라 해서 무시한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2항 살고 2항 살고 그러면 A1의 기울기는 A2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에스펙트 레이쇼 2가 주어져 있고 에스펙트 레이쇼 1이 주어지면 이렇게 근사식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꼭 근사식을 안 만들어도 그냥 바로 그 에스펙트 레이쇼가 주어지고 이 값이 주어지고 그러면 각각 개별적으로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예요. A0 일단 주어질 거 아니에요. A0 주어지고 에스펙트 레이쇼 주어지고 이 값 주어지고 그러면 그냥 바로 A1 구하고 A1하고 A2 관계를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거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뭐 관계를 억지로 구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냥 A2는 A2대로 구할 수 있고 A1은 A1대로 구할 수가 있다.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양력계수를 이제 받음각에 대해서 아까 같은 그 프렌틀의 저항 곡선이 CL에 대해서 CD 계산하는 그 실험하고 같은 거죠. 같은 거를 이렇게 1대1, 1대2하고 전부 그림을 실험 측정을 했어요. 그거를 1대5 자리로 아까처럼 1대5 자리로 그러니까 이런 다른 세 장비로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세 장비 1대5 자리로 옮겨봤더니 해서 이제 1대5일 때 값을 찾아봤더니 여기서처럼 이런 커브가 이렇게 일치한 값이 나오더라. 일치한 값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프렌틀의 저항에 대한 식 못지않게 양력계수에 대한 받음각에 대한 양력계수도 그냥 실험 한 번 하면 다른 에스펙트 레이션 물론 이 값이 같아야 돼. 그걸 제로 양력 받음각 같아야 되고 여기 제로 양력 받음각 같아야 되고 그러면 똑같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앞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3차원 날개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계산하는 예제들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예제들이 여기 이 값이 같다고 돼 있어요. 같다고 돼 있는데 실제는 첫 번째 실제는 문제에 보면 여기 이 값 구해놓는 방법이 이렇게 될 값 찾는 과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값을 똑같이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값이 향상 1하고 향상 2 에스펙트 레이시오 1하고 2하고 다른 값이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자리에 이 값을 다르게 주면 됩니다. 꼭 지난번에 어디서 설명하면서 이 값을 같다는 조건으로 해서 식을 만들어서 앞으로 뽑아내는 식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가로로 이쪽 바깥쪽으로 가르고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값이 틀리다면 안으로 더러 다 집어넣고 제자리에 제 이 값이 들어가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벌텍스 레티스 실습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더 계속 이어가면 너무 파일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